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사실 신고가를 좀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는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시총 생각하면은 다음 주에 가능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뭐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자, 금요일 날 미장에서 악재들이 좀 나왔어요. 요거 관련해서 오늘 좀 다뤄드릴 건데, 잠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요 내용이죠.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해요. 요건 이제 중국에서 먼저 히토류 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왔죠. 이제 트럼프가 좀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삼성전자는 지수랑 거의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잖아요. 왜?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는 그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갔던 게 당연히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결국 이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반적인 섹터의 좋은 흐름으로 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월요일은 요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파락은 확정이다.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영상 뒤에도 좀 모든 걸 말씀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미국이 이 중국과의 이런 안 좋은 관계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상.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좀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영상을 찍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뭐 개파락은 예정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거 반대로 좀 보자면은 아직 비중 많이 못 실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에겐 기회입니다.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도 어디서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자,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기회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삼성전자 진짜 갈 수 있는 여력 아직 있고 이번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보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투매도 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1등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요청 드리는 거니까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부터 보자면은, 자, 요런 내용으로, 자, 중국에 추가 관세를 준다란 이유로 미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9%, 나스닥이 무려 3.5%. 사실 미 증시가 3% 이상 빠지는 거는 흔하지는 않은 일이죠.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지수가 2% 이상 빠지는 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중국산에 100% 관세를 매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미국 역시도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이 이런 중국과의 대립을 길게 가져갈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미국은 내년에 뭐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자, 중간 선거가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절반인 2년차 때 이 중간 선거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때 진행하는 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원 의원을 다시 투표를 하고요. 뽑는 거죠. 하원 의원도 다시 뽑습니다. 근데 요때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이 중에 3분의 1만 다시 재투표를 하는 거고요.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하원 의원은 모두 교체가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셧다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민주당의 지지를 못 얻어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선출이 많이 돼야 트럼프도 국정을 또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잘해야겠죠. 근데 지금 중국과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관세를 매겨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자, 금리 인하도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안 좋아지겠죠. 이런 악순환에 악순환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현재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 정부는 이미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트러블까지 이어진다? 자, 트럼프의 지지율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걸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속 기사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중국의 100% 추가 관세라고 언급을 하고, 자, 에이펙 방한은 시사. 자, 에이펙 한국에 온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이 기사 전에 좀 더 워딩이 강력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야, 시진핑 만날 필요 없네.
뭐 만나서 뭐해? 중국 만날 필요 없어라는 내용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방한한다라는 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은 아직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도 약간 좀 순화를 해서 소위 말해 포장을 한 거죠. 자, 중국 관영지 히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가 아니야. 자, 내용을 좀 더 보자면은 자, 히토류는 군사민간 이중이 다 이제 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그냥 관행이다. 그리고 환경 피해를 막고 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다. 자, 아시겠지만 이 히토류가 환경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히토류 생산을 안 했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거를 노림수로 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70%를 거의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독점이다 보니까 이 히토류 때문에 이렇게 매번 미국과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히토류 얘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건 나중에 장 끝나고 봤었는데 자, 이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이 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얘는 항상 히토류 얘기 나오면 가는 애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니온 머트리얼스, 뭐 동국 RNS, 티플렉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아마 월요일에는 얘네들이 다시 한번 날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단기 좀 성향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요건 사실 선수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손이 느리시다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자, 그리고 과거 이런 적도 있었긴 해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무역 전쟁을 한 사례가 있었죠. 이거는 뭐 이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게 이때죠. 우리나라 기점에서 18년도 초부터 자, 19년도 말까지.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이때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장기간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무역 전쟁이 길어진다면 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미국 지금 법원에서 태클을 걸고 있죠. 이거 불법이라고. 자, 그리고 요 내용도 있었네요. 아, 요게 삼성전자 미 법원서 특허 침해 판결 6천억 배상해라. 아, 이게 귀신같이 증시에도 안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삼성전자한테도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뭐 내용 자체는 특허 관련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미국 기업에 대한 손을 미국 현지에서 들어줬다.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항소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완벽하게 좀 끝난 걸로 보여지진 않은데 다만 타이밍상이 좀 아쉽죠. 어쨌든 월요일은 증시 때문에 미국의 악재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 높은 확률로 외국인들은 좀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항상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월요일 날 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준다면 높은 확률로 개인이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특히 키움 창구에서 들어올 확률이 높죠. 일단은 지켜보세요. 이때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월요일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준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자 21평선을 밟고 올라가면서 자 9월에서 지금까지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어요. 당연히 단기 시색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개인들 매수세 보고 같이 달려드시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괜찮은 타점이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바로 라이브로도 촬영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이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하든 라이브 촬영을 하든 바로 여러분들께 알림이 가기 때문에 그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 타점이 당장 이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평선 밟았으니까 11선 위에 안착했으니까 매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삼성전자 특히 대형주는요. 수급의 논리에서 따라가셔야 돼요. 외국인이 사주거나 기관이 사줄 때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개인들은 계속 팔기만 하잖아요. 이들이 사는데 이들이 왜 사겠습니까?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알잖아요.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연히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증설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SSD가 들어가고요. D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왔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뭐를 운영하나요?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잖아요. 여기도 데이터 센터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D램과 SSD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을 지금 증가시켜주고 있다. 근데 지금 매출이 당연히 SSD, 낸드 플래시와 D램의 수요도 늘어나지만 조만간 뭐가 나오나요? HBM도 지금 매출이 이제 잡히잖아요.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죠. 코드명 루빈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에는 양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의 HBM4, 요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내년 1분기, 2분기 때부터 엔비디아빨 HBM 매출이 잡힐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죠? 자, 이번에 오픈AI와 AMD가 협력을 한다고 하죠. 오픈AI가 AMD의 지분 10%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AMD는 이미 삼성전자가 HBM3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AMD에서 또 뭐가 나왔죠? 자, MI450. 요게 AMD의 차세대 GPU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엔비디아에는 루빈이 있다면, 자, AMD는 MI450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둘 다 HBM4가 들어가죠. 자, 근데 AMD는 MI450이 내년 하반기 때부터 양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AMD빨 HBM4의 매출은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잡힐 확률이 높죠. 줄줄이 매출이 잡힐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우상향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나왔죠. 단독 기사긴 한데 삼성전자 퀄컴의 나노 차세대 AP 샘플 공급. 이게 무슨 말인가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증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빨 파운드리 수주도 했죠. 또 뭐가 있죠? 애플이랑 이미지 센서도 파운드리 계약을 했어요. IBM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퀄컴까지? 지금까지 이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은 사실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았죠. 원래는 삼성전자가 늘 TSMC,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를 따라잡겠다고 10년 전부터 매년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라고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오히려 TSMC의 입지는 더 강해졌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파운드리가 적자까지 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TSMC가 약간 좀 포화 상태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 2나노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좀 해요. 수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요게 사실 변수 같아요. 요거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내용을 또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 제가 아까 기회를 좀 요청드렸었는데 혹시라도 매도하실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매도 금지도 같이 남겨주세요. 매도 금지입니다. 절대 매도 금지이고요. 오히려 추가 매도 타이밍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요런 기사도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조차도 목표가가 11만 1,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제가 이 대형주의 목표가 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을 때 대형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사실 금요일날 이 두산에너빌티도 리포트 상향이 나왔었어요. 어디서요? 신한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무려 1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원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8만 원 선에서만 지금 목표가가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자, 두산에너빌리티 시가가 대략 한 6만 6천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 목표가다? 무려 이 대형주가 50%가 상향이 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보세요. 4천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자, 요거는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최근 상승세를 그려줬던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역대급 매수를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높아야 평균치가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다? 참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하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사실 AI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반도체도 중요한데 전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군에 있습니다. 같이 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증권사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 좋아요. 일단 여기는 외국계 증권사는 없는데, 자, NH농협에서도 11만 5천 원. 자, 한투에서는 1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12만 원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증권사 목표가가 10만 원이 다 넘어요. 10만 원 이하가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력적이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거 없고요.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타점에 대한 공유들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또 종목 하나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삼성전자가 어쨌든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당연히 중요한데,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 테크윈. 자, 얘는 삼성전자 지금 최근 30% 갈 때 얘는 거의 150% 갔습니다. 얘는 테크윈이 어떤 기업인지 다 아시죠? 삼성전자가 SSD를 만들었을 때 요거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들어요. 후공정 업체, 후공정. 장비 업체죠. 얘는 무려 150%. 자, 심텍이란 종목. 자, 얘는 부품 업체죠. 삼성전자가 D램을 만들고 SSD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요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는 단기 134%.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장 참여자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입니다. 그럼 사실 많이 가는 종목도 투자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왜 가는지를 모두 알고 있어요. 자, AI 수요 증가로 인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GPU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 삼성은 이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HBM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이 데이터 센터에는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D램도 들어가고요. SSD, 하드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건 우린 과거 사례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한번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요. 자, 이때 보세요. 이때는 거의 2년간 올랐어요. 이때는 물론 코로나 상태로 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상승 기간으로 봤을 땐 거의 얘도 1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1년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올라간 거, 자, 이때 박스 돌파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6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 3분기 때부터 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이클만 봤을 때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더 갈 수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운드리 산업도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최근에 핸드폰도 지금 잘 팔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폴더블 폰, 이 세븐이 지금 하이엔드 시장에 거의 1등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지금 보이지 않는 매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때를 강조드려요. 이때. 자, 이때 뭐가 있었죠? 자, 원래 기존에 D램하고요, 이 SSD는 항상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등장했던 게 스마트폰이죠. 자, 모바일에도 이 D램과 SSD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 바로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소부장 업체들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차트부터 보자면 삼성전자와 그냥 커플링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고요. 같이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을 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로 갑니다. 이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죠. 이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하고 들어오죠. 무슨 말인가요? 매출이 증가할 걸 알고 진입한다는 얘기예요. 수급을 한번 보자면 개인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사기만 하죠. 수급의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가 100% 동일해요. 자, 이들이 왜 사겠어요?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모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얘 역시도 후공정 업체고요.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되 이 종목에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요. 10%만 담아보자. 비중에 10%만 담아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년 여름까지 보세요도 아니에요. 자, 단기 고점이 여기죠. 저항 구간이. 자, 이 구간이 대략 한 100% 정도 되죠. 그러면 11월에서 12월까지만 보자. 연말까지만 들고 가셔도 충분히 100%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살래? 안 돼요. 아까 테크인 심텍 보셨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이 끝났어요. 출발할 일만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라고 남겨주세요. 자,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이 무조건적으로 하락이에요. 대다수의 종목 하락할 겁니다. 기회예요, 얘도. 자, 주말 사이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날 바로 진입하실 수 있게 자, 문자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얼마에서 사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월요일에는 꼭 진입하셔라. 왜? 월요일은 기회니까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고요. 요걸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보이실 텐데, 요게 이상한 스팸이 아니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랑 뒷번호가 일치하죠. 핸드폰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삼성전자 제가 기회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혹시라도 삼성전자 좀 매수 타점을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좀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요거는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영상에서 당연히 알려드릴 거긴 한데 아무래도 매수 타점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이평선, 지지저항 구간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이런 시황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또 어떤 발언할지 몰라요. 제가 단기적인 악재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거는 변수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합쳐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개인들만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이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타점 잡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요거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삼성 매수 타점 어디서 잡으셔야 되는지 하는 부분 제가 최대한 빨리 타점이 왔을 때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재밌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박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자, 무상증자가 정말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잖아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점상 얘도 점상으로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 300%가 넘게 갔죠. 재료는 무상증자입니다.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있어요.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고요. 자, 금요일날 권리락이 진행되면서 얘도 이제 점상 랠리가 시작이 됐죠. 높은 확률로 월요일에도 점상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죠. 단기적으로 얘는 한 260% 갔습니다. 얘는 근데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종목이 많아진다라면 테마로도 번질 수가 있어요. 무상증자 테마. 과거에 정말 강력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무상증자 테마에 편입을 했었죠. 점상 2점상을 갔고요. 단기적으로는 얘는 한 460% 갔네요. 테마치고는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종목 공구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딱 봐도 강해 보이죠? 점상 상한가. 마지막 캔들이 고가가 27%거든요. 아, 얘도 상한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5연상을 갔죠. 뭘로 갔죠? 예, 무상증자예요. 저점 대비를 한번 보자면 예, 거의 1000%를 갔네요. 아, 요 정도는 돼야 또 이제 테마성이 있다라고 보실 텐데 자, 마지막 끝판왕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요. 원래 사명은 노터스였어요. 요때 당시에는.
근데 HLB 그룹사로 편입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점상,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자, 마지막 음봉 캔들은 18% 갔는데 요거 빼더라도 6연상입니다. 6일 동안 상한가. 예, 저점 대비 1300%. 자, 요게 무상증자의 힘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게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고, 여기에는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요. 자, 유동성 자산 혹은 건물을 매입했다라면 이 건물에 대한 가치도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유보율이 높다라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돈을 잘 번다? 그럼 대기업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봐볼게요. 자, 자본금. 자, 유보율 한 2000%가 안 돼요. 작년 기준. 별로 그렇게 센 느낌은 아닌데,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유보율 대략 7200%. 아, 얘는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차트 보시는 분들은 바로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려쳐줄 때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자, 이런 거래량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나서 고가 놀이를 해주죠. 근데 거래량이 말랐어요. 이 고가 놀이를 해주는 이유는 한 가지죠. 개인들에게 들어오세요 라고 자리를 일부러 준 거예요. 보통 이런 고점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단기 성향이 굉장히 짙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다? 필연적으로 개인들은 매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단기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물량을 받아먹는 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죠. 이유는 하나죠. 이때 다 안 털린 개인들을 한 번 더 털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친 겁니다. 자, 이때 위로 안 가면은 결국 조정이 나왔잖아요. 자, 이때 또 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공포 심리가 발동을 하죠. 한 번 더 물리면 이 기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이 다시 한번 물리게 됩니다. 당연히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박스를 치죠. 자, 근데 이 박스 쳤다라고 무조건 매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마다 거래량을 동반했다라는 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박스를 치면서 마지막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래량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오겠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재료입니다. 자, 재료가 등장했다라는 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자, 이때 매집을 했을 때랑 이때 세력들이 하는 행동들은 달라지죠. 자, 이때는 세력들이 자기 돈을 써서 올려요. 왜? 주가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매집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개인들이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자기 물량을 팔면서 하락을 시키죠. 그런데 재료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는, 자, 세력들이 해주는 게 요 밑에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한번 때려주죠. 트리거가 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고 나면 알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올라가죠. 그리고 고점에서 세력들은 엑시트를 한다. 이게 세력주의 패턴인데요. 자, 이 종목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재료는 바로 무상증자가 될 확률이 높다. 자, 제가 아까 무상증자가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 보시게 되면 무려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000%였잖아요. 근데 현대차 유보율에 10배가 넘죠.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대박 종목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 정도만 되더라도 5대1 무상증자가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프로가 넘잖아요. 7만 5천 프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30대1 무중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는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대1 하면 몇 프로 갈까요? 저는 500% 정도는 간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자, 최근에 텔콘 RF제약, 얘 지금 무증을 하면서 2대1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 대비 330% 갔어요. 2대1밖에 안 했는데.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 지금 260% 정도 갔죠. 근데 얘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얘는 3대1 했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던, 자, HLB 바이오스텍. 자, 얘는 무상증자를 8대1 했습니다. 얘는 많이 했어요. 8대1하고
1300%. 자, 근데 그래도 7만 프로면은 유보율이 5대1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대1이면 500% 가능하다. 제가 이 종목에 진짜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소액은 해볼 만하다. 진짜 소액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만 담으셔도요. 자, 5대1 무상증자 하면 예상되는 게 500%라 그랬잖아요. 자,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죠. 정말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1년 동안만 기다리세요. 장기 투자입니다. 라고 말씀 안 드려요. 왜냐? 자, 보세요. 점상, 상한가, 상한가. 6연상 같습니다. 6거래일 동안요. 그러면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자,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승부 볼 만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요건 우리가 대박날 종목이니까 문자 2글자 문자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자, 매수가는 어디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야,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공시 나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시 나오면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매수가 안 돼요. 누가 팔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지금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월요일 날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개파락 할 거죠. 미국발 악재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주말 사이에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대박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시죠? 요게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드 번호랑 동일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눌러주시면 바로 자,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2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어요. 시장에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논리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테마성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제가 계속해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죠? 구독이죠. 그리고 좋아요도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